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오늘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세스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 많이 했는데요. 그 연설 내용 핵심 정리 한번 해보고요. 자, 오늘 연설을 다 들어보니까요. 결국 테슬라 넘버 1, 엔비디아 넘버 2라는 그 얘기가 더 확실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젠슨왕이 오늘 자율주행과 로봇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라고 굉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 다 분석하고요. 또 크리틱까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요, 세스에서 메인 스피커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젠슨 황이 메시지를 한다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의 뭐 1만 명 이상이 운집했는데, 자, 거기에는요, 소위 말해서 뭐 기자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 기술 관련된 소위 이제 주식 투자 쪽에 관련된 애널리스트는 뭐 당연한 거고, 실제로 어떤 각 경영진들의 회사 CEO들도 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죠. 자, 그래서 오늘 모두가 다 길을 쫑긋이 세우고 젠슨 황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오늘 다들 집중했거든요. 사실 그 전에 대략적으로 어떤 예상을 했냐면요. 보나마나 젠슨 황이 좀 더 빨리 구동되어지는 차세대 그 GPU 반도체를 소개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기대 때문에 이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한 3, 4% 뛰어오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테슬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중심이 되는 제 유튜브 채널인데, 자, 근데 테슬라 주주로서 이 오늘 젠슨 황의 이 발표 메시지는요, 완전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환호성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일단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오늘 먼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갑자기 Autonomous Vehicle Revolution 얘기를 합니다. 자율주행의 그 혁신, 레볼루션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의 혁명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거 이미 테슬라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자부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젠슨 황이 본인의 어떤 반도체 칩을 얘기하기보단 뭘 얘기했냐면 Autonomous Vehicle Revolution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뭐지? 라면서 더 빨려들면서 들었거든요. 이 자율주행의 혁명이 이미 왔다라고 합니다. Has arrived. 자, 옛날에도 우리 연준 의장이 The time has come. 그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때가 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자율주행의 혁명이 이미 여기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오랫동안 개발한 후에 뭘 얘기했냐면요. 두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웨이모 석세스입니다. 자, 웨이모, 지금 구글의 웨이모의 성공. 지금 자율주행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있죠. LA도 하고 있죠. 애리조나도 하고 있죠. 이미 몇 개 대도시에서 벌써 로보택시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방식이 좀 다르지만 테슬라와 자신들만의 그 라이다와 또 레이더 다 달아가지고 카메라까지 현재 굴리고 있단 말이죠. 한 700대 가지고 굴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잘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또 하나 파란색을 보세요. 테슬라의 석세스도 얘기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아직 선보이지도 않았잖아요. 공적으로는요. 근데 이미 이 젠슨 황은 다 알죠. 젠슨 황은 지금 머스크가 뭘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슬라의 성공에 대해서도 이미 벌써 이렇게 예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하지 않았지만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 여러 어떤 그 이 영상이랄지 공개되어지고 있는 거 보면은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죠. 다 알고 있거든요. 테슬라의 압도적인 이 자율주행의 성공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성공을 얘기하면서요. 이미 자율주행의 이 revolution, 혁명은 이미 여기에 도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it is very, very clear autonomous vehicle have finally arrived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말 이렇게 강조하죠. very, very clear 라고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벌써 여기에 도착했다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거죠. 너무 명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율주행이 어디 있는데 아직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잖아요.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이 AI 쪽에 가장 선두주자인 젠슨 황이 나와서 자율주행이 벌써 여기에 왔다.
이미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건요. 이미 벌써 사람들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테슬라에겐 정말 유리한 얘기가 지금 던져진 겁니다. 테슬라가 이미 벌써 이걸 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테슬라가 어느 정도 왔는지. 근데 테슬라가 성공했다 그러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웨이모와 테슬라의 이 차이를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젠슨 왕이 또 뭘 얘기했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로보택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로보택시 셀프 드라이빙. 여러분, 이미 이건 우리 이 테슬람들이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미 벌써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그냥 입이 침이 닳도록 뭐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뭐 우리는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새로운 것처럼 젠슨왕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되게 식상한 메시지일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우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뻔한 얘기인데? 근데 젠슨왕이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 세계에게 알리는 거예요. 메신저로서. 이제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이나 어디든 아직 없잖아요, 그런 게. 근데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사람들에겐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굉장한 발언을 합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라고 보세요. I predict라고 합니다. 본인이 예견하기를 This is going to be the first multi-trillion dollar robotics industry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이 산업이 앞으로 이 멀티 트릴리언 달러 로보틱 인더스트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멀티 트릴리언 달러 로보틱 인더스트리. 자, 지금 여기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로보택시와 셀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 산업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율주행은요, 로봇이 운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즉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에 추론해서 판단을 내리고 운전을 해 나가잖아요. 그건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로봇이라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지만 자동차 로봇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로보틱스나 로보택시나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은 로봇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총칭해서 로봇 산업에 있어 이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건 멀티 트릴리언 달러 인더스트리라는 거죠. 여러분, 1 트릴리언이 1조 달러예요. 근데 멀티 트릴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트릴리언, 20 트릴리언, 30 트릴리언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애플의 시가총액 4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가 4배니까 4조 달러죠. 근데 이게 애플의 시가총액의 5배가 될 수 있고 10배가 될 수 있는 산업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은 앞으로 미래의 어마어마한 먹거리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미 저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로봇 세상, 우리가 머스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젠슨왕이 이걸 리피트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새로운 메시지가 될 수 있겠지만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요, 이거가 여러분 이미 계속 우리가 하고 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걸 더 확신했어요. 테슬라가 넘버 1, 엔비디아가 넘버 2라고 제가 오랫동안 얘기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엔비디아 주식도 사모으고 테슬라도 사모으고 계속 가르쳐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있어요. 젠슨왕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건요, 이미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걸 다시 리컨펌 해주는 거죠. 재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죠. 로보택시, 자율주행 다 하고 있잖아. 로봇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젠슨왕이 테슬라가 하고 있는 사업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테슬라 투자하고 있는 거 정말 hit the nail이라고 하죠, 영어로. 여러분들은요, 완벽한 이 타겟에 여러분들은 이 소위 꽂고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 타겟에 딱 정확하게 정중하게 양궁으로 따지면 그 10점 만점에 10점, 이 10이라고 하는 그 10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정확하게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걸 듣는데요, 너무 뿌듯하더라고. 기분이 참 좋아요. 왜냐, 테슬라 넘버 1, 엔비디아 넘버 2라고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쳤습니까? 근데 동생인 엔비디아가 먼저 치고 나갔고 이제 테슬라가 달려가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엔비디아가 이 얘기를 하는 건요, 형님이 이제 나선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이제는 여기 중심 무대로 들어선다라는 얘기예요. 자,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죠. 자, 이게 핵심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젠슨왕이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몇 가지를 소개했거든요. 새로운 반도체 칩도 소개했고,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칩도 소개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런 것도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뭐가 가장 눈에 들어왔냐? 그리고 뭐가 가장 주인공이었냐면요. 코스모스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자, 이름을 코스모스로 붙였어요. 자, 이름도 잘 붙인 것 같습니다. 자, 본인들이 현재 플랫폼, 이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이냐? 클로즈 시스템이 아니라 오픈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모델 라이센스 커스텀 플랫폼이라고 본인들이 지금 현재 어떤 그 코스모스라고 이름을 붙인 플랫폼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 그 플랫폼은 오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여기 와서 이 뭐 소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시스템인데, 자, 이 플랫폼은요, 코스모스 플랫폼은 이 현재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WFM이라고 소위 이 세상에 있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사용한다라거든요. 이게 이제 뭐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실제 세상에 있는, 자, 초록색으로 하려면 아래쪽에 보세요. 맨 마지막 거요. 지금 그 이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들 있죠. 조건들 있죠. Conditions in the real world. 이것들을 시뮬레이션 시키고 모델링 시켜가지고 연습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가상의 이 실제 사건들을 이 가상 세계라고 하는 플랫폼, 이 플랫폼, 코스모스라는 플랫폼 위에서 연습을 시키고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실제 세상의 AI 시스템을 훈련시킨다라는 건데,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가 얘기했던, 오늘 젠슨이 얘기했던 피지컬 AI 시스템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즉 실제 세상에서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셀프 드라이빙 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굉장히 재미나지 않습니까? 바로 테슬라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뭘 훈련시키냐면은 인공지능 관련된 실제로 세상에서 이제 피지컬 AI 월드,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이 적용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본인들의 이 코스모스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고 디벨롭 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 그 옵티머스 로봇 있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예를 들면 다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본인들이 소개한 겁니다. 이걸 제공하겠다 얘기한 거예요. 오픈 시스템으로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 이 코스모스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냐? 많은 회사들이 바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가 뭐냐면은 로봇을 제대로 작동시키고 실제 세상에서 작동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처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고, 또 셀프 드라이빙 카, 자율주행 자동차를 훈련시키고 실제로 세상에서 구동할 수 있게끔 우리 코스모스에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저기 훈련시킨 데이터를 딱 모아둔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자기 회사에다가 그대로 꽂아 넣으면 된다라는 거야. 뭐 자율주행이다, 자기들 자동차 회사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로봇을 활용하고 싶다, 훈련시킨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가지고 꽂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칩을 꽂듯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은 지금 현재 로봇을 실제로 뭔가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훈련시키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로봇 자체를 하나 만드는데 돈이 비싼데 어떻게 그게 훈련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도 지금 구글 웨이모가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비싸잖아요. 위에 레이다 이거 뭐 1억 뭐 이렇게 2억 굉장히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어떻게 수십 대, 수백만, 수천 대를 구입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게 돈 들여가지고 로봇이나 자동차를 실제 세상에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굴려서 데이터를 모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할 수 없는 회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 이 플랫폼은 실제 세상처럼 이 가상으로 버추얼 세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코스모스라는 플랫폼 안에는 이 실제 세상처럼 다 구현해냈다는 거예요. 3D로. 그리고 거의 일어날 수 있는 예상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뭐 길을 가는데 산길을 가면 미국에 옆에 곰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곰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가상.
적인 거 그런 것들을 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에서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 예상하는 거예요. 공사장이다. 공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어지는 그 어떤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플랫폼 안에서 연습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회사들에게 여기 코스모스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자율주행과 로봇을 훈련시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듣기만 하면요.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돈이 없는 회사들이랄지 테슬라처럼 할 수 없는 회사들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에게 굉장히 뭔가 길이 열린 것처럼 어떤 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환호성이 터지고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코스모스에 대한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플랫폼을 소개하면서요.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대박이죠.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The ChatGPT moment for robotics is coming 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로봇 산업에 있어서 챗GPT 같은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즉, 챗GPT 모멘트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 챗GPT가 오픈에서 나오면서 인공지능의 어떤 시대가 완전 빨리 급속히 이제 번지지 않았습니까? 퍼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 시대를 새롭게 연 것이 챗GPT가 나왔던 순간이라고 했을 때 보통 챗GPT 모멘트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로봇 산업에 있어서도 챗GPT 모멘트처럼 로봇 산업이 꽃이 활짝 피는 그런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것이 오고 있다는 거죠.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Like a large language model입니다. 우리가 이 챗GPT가 쓰고 있는 게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러한 시스템을 쓴 것처럼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World Foundation model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 지금 그 코스모스가 사용하는 모델링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냥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런 가상 공간에서 그대로 구현시키는 방법. 이게 바로 World Foundation model이거든요. 자, 이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은 결국은 로봇을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large language 모델이 챗GPT에 중요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AV 디벨롭먼트, 이 자율주행까지도 발전시키는데 로봇과 자율주행을 소위 말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하려면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핑크빛으로 하는 거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Not all developers have the expertise, resources to train their own 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모든 개발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 리소스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거고 또 굉장한 전문성, AI 전문가들이 덤벼들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회사가 뭐 몇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래서 we created Cosmos to democratize physical AI.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단어 제가 주어 democratize physical AI. 자, 지금 이 physical AI, 실제 세상에서 AI가 구동되어지는 것,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거 있죠. 로보택시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비싸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누구나가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걸 민주화시키겠다는 거야. 민주화가 뭐예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가 쓸 수 있게끔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기술 개발이 만들었던 혁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 우리 플랫폼은 누구나가 돈이 없어도 그냥 약간의 어떤 그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들어와서 본인들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 fee와 어떤 그 이 subscribe, 소위 말해서 뭐 구독료랄지 이런 것만 내면 여러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개발자들이 커스머스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로봇의 움직임과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걸 구동하게 하는 걸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본인들의 플랫폼이 이 모든 사람이 이제 이 AI 세계로 더 뛰어들 수 있는, 특히 피지컬 AI 같은 다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플랫폼 외에 반도체 칩에 대해서도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 자, 먼저 위에 빨간색으로 알아보세요. 오늘 어떤 반도체 칩을 공개했냐? Next Generation Processor for Cars called Door Blackwell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Blackwell 아시죠? 근데 여기에 이
우리가 토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어로 도어란데, 자, 이 토르 블랙웰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붙였는데, 자, 이건요, 바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 앞으로 자율주행을 이 숲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칩을 자동차용 따로 이제 소개한 거고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처리를 하느냐. 자,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가 가장 최근에 소개한 마지막 그 칩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무려 20배나 빠른 연산 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배나 빠른 처리를 하니까 당연히 얼마나 그 이 데이터 처리가 빠르겠습니까? 이게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결국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it can also go into humanoid 로봇입니다. 이건 자동차에도 들어가지만 로봇에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테슬라가 이 테슬라로 투자한 사람들 이거 너무 잘 이해가 됐죠. 자동차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에 들어가 있는 게 카메라 베이스로 다 어떤 사물을 판단하고 스스로 또 판단하고 추론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그 소프트웨어 그대로 로봇에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로봇에게도 결국 사물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게 어떤 거다 뭐다 다 분별할 수 있는 거 똑같기 때문에 결국 자율주행에 썼던 것을 그대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여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칩이다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쩌면 이 테슬라는요, 이미 엔비디아 젠슨왕이 오늘 얘기했던 것을 정말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젠슨 황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 플랫폼의 기능은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와 로봇을 훈련시키는 가상 공간이다. 정말 이 어떤 실제로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과 세상에게 우리가 이 플랫폼을 제공하니까 적은 수수료를 내고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환호성을 이끌어냈지만 테슬라 주주들 테슬라 전문가, 저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봇택시, 로봇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잖아요. 자, 우리 테슬라 쪽에서는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크리틱, 비평을 하고 있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아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비평인데 이미 우리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계속 과거부터 이어져 왔었거든요. 이따가 머스크 얘기도 한번 같이 들여다볼 텐데, 자, 일단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오늘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엔비디아 쪽에서 제시한 소위 플랫폼 가상 공간에서 실제처럼 훈련시키는 거, 자, 이건 결국은 타겟이 누구냐? 레거시 자동차 업체를 향한 그러한 플랫폼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위에 It is aimed at legacy automakers. 근데 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have a virtually zero real world video self-driving data collection이잖아. 그러니까 이 소위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은요, 자율주행 하고 싶어요, 로봇도 하고 싶어요. 근데 뭐예요? 실제 데이터가 없잖아요. 실제 real world video self-driving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자율주행 데이터들이 없으니까 이들을 위해서는 가상 공간에서라도 실제처럼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고 연습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보 데이터가 없는 회사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다, 희소식을 주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their years behind Tesla, 테슬라에게 뭐 수년이 뒤지지 않았냐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요, 자율주행 한다는 회사들이. 그리고 have no real shot at catching up. 그리고 실제로 이제 너무 뒤쳐져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자, 지금 빨간색으로 마지막 분 보세요. 이론적으로 in theory this synthetic data approach라고 합니다. 자, 이 표현은 젠슨왕이 그대로 썼습니다. synthetic data approach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synthetic이 뭡니까? 이게 실제는 아니에요. 근데 가상 공간에서 만드는 일종의 가상 공간에서의 실제 상황이니까 synthetic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텍스처가 아닌데 가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synthetic data approach 방식을 결국 이게 실제 데이터가 부족한, 세상에서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젠슨왕이 이걸 제시한 거죠. 야, 니네 실제 데이터 없어도 돼. 그냥 이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실제처럼 만들어놓은 이 가상 공간에서 훈련시키면 자율주행도 되고 로보택시도 충분히 가능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Right? 근데 이제 테슬라들은 뭐라? Not exactly. 비판을 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real world video driving data is far superior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낸 그 비디오 드라이빙 운전 실제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테슬라 자동차를 통해서 얻는 데이터들. 자, 이 실제 데이터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가상 공간에서 예측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하고 실제 데이터랑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서 테슬라에서 7.1 million vehicle on the road worldwide. 지금 전 세계에 710만 대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그만큼 생산한 거죠. 자, 그런데 이 710만 대, 즉 700만 대의 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연간 무려 이 750억 마일의 이 실제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750억 마일입니다.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 50억 마일만 해도 모르겠네. 10억 마일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750억 마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연간 쌓이니까 슈퍼컴퓨터로 계속 이걸 걸러내서 필요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테슬라 700만 대가 깔려있는데 그 자동차에 다 멀티 카메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 대의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고, 그리고 그 카메라가 지금 전체로 따지면 5,600만 개의 카메라가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 데이터를 얻으니까 테슬라는 그걸 가지고 계속 실제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켜 놓은 게 바로 지금 테슬라 FSD 13.2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학습되고 여기서 더 이제는 이 추측 예측까지 다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에 어마어마한 테슬라와 없는 이 가짜, 신테릭,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와 이 싸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재미난 이 관점인데, synthetic driving data is kind of like using ChatGPT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가상 공간에서 실제처럼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는 챗GPT를 사용한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You might trust what you see is true라고 합니다. 자, 어쩌면 네가 지금 소위 보고 있는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얻는 정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진 않잖아요. You often can't be entirely certain without further validation. 여러분, 챗GPT가 우리가 뭐 질문했어요? 자, 근데 예를 들면 역사에 대해서도 묻고 뭐 여러 가지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정보를 얻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라고, 정말 진짜라고는 100%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여러 곳에 데이터를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뭘 하면요, 자기만의 소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라고 하면 이게 워킹해요. 근데 이게 정말 true냐 아니냐, 진짜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요, 챗GPT에 대해서 100% 우리는 확신을 못해요. 그게 100% 맞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또 다른 전문가와 또 다른 그 밸리데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물었을 때에 이 정보가 정확한 것 같지 않은데 정확하게 100% 확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아직도 챗GPT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맞다마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킨다? 이게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정말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에서 겪는 모든 실제 데이터는 reliable,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직접 운전하면서 겪는 거는 진짜 데이터거든요.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건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합법적인 시나리오다라는 거죠.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가 겪는 실제 데이터는요,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도로에서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도로주행, 테슬라가 하는 도로주행에서 얻는 이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더 뛰어난 방법으로 자율주행을 계속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테슬라는 더 완벽하게 더 진짜로 완성해 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신테릭 가상 공간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요 지금 비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synthetic 데이터, 즉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의 차이에 대해서요. 일론 머스크도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데이터를 우리가 scale infinitely, 데이터를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소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도 훈련시키고 자율주행 로봇택시도 훈련시키는 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건데, 데이터를 증폭시키고 데이터를 최대한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뭐예요? 신테릭 데이터입니다. 그게 가상 공간에서 모든 걸 가상으로 이 현재 예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신테릭 데이터인데,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머스크가 그대로 질문하죠. Synthetic data, which has an is it true problem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는 정말 이게 사실일까? 라고 했을 때에 그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챗GPT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진짜 맞나? 그래서 최종 이게 진짜냐 아니냐의 문제는 최종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따라다니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 뭐라고 합니까? Real world video, 초록색으로 하려는 거. 실제 세상에서 얻는 이 비디오 데이터는 does not, 그런 is it really true? 라는 질문이 붙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테슬라처럼 다 하고 있는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테슬라처럼 실제 주행 데이터며 로봇에 집어넣을 수 있는 실제 데이터를 가질 수 없는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회사들은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가상으로 했을 때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테슬라는 실제 데이터를 다 계속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으니까 사실 그냥 왕자의 게임에서 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돈나무 누나도 계속 했던 거잖아요. 테슬라는 실제 데이터, 리얼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매번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내년에 200만 대 이상 팔면은 테슬라는 이 세상에 1000만 대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 1000만 대면 1000만 대에서 얻는 데이터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싸움이라는 거, 미래야. 그러니까 머스크가 얼마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까? 가상으로 훈련시켜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거는요,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젠슨 왕도 이걸 안 해봤잖아요. 자동차도 없고 실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상 공간에서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걸 믿을 수 있는가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테슬라는 가보면 답이 이미 나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레벨의 차이가 있는 거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무슨 확신이 들었냐면요. 테슬라가 넘버원이 맞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넘버2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젠슨 왕이 얘기하고 있는 앞으로의 시대,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데 그거는 자율주행과 로봇이라는 거야.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야. 우리 테슬라 투자들은 너무 잘 알고 이거 보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너무 투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테슬라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건요, 너무 잘한 거고, 그 세상이 올 거라고 이미 왔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반도체 칩이나 코스모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엔비디아는요, 뒤따라가는 동생이나 마찬가지죠. 본인들은 반도체 칩 제공하고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이미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걸 갖고 있다, 이걸 가지고 세상에다 라이센스를 진짜 판다, 그러면 테슬라가 진짜 넘버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오늘 젠슨 왕의 얘기는요, 다시 한 번 더 테슬라와 머스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번 컨펌을 해준 거고요. 거기에 이 후발주자로 오픈소스로 이렇게 능력이 없는 회사들이 따라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나마 그래도 2차적으로 제공하는,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 엔비디아는요, 또 여기서 따라오는 팔로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옛날에 그 애플과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패스징 시스템의 이 차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그런 수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재미난 싸움이 나타나는데, 어찌됐건 젠슨 왕의 메시지는요, 너무나도 이 테슬라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걸 더 확신시켜줬던 그런 오늘 연설이었다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전교수TV였습니다.